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일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뱅크런 사태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고요. 현재까지 공개된 실리콘밸리 은행에 자금이 예치된 암호화폐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클이 33억 달러 자금이 예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블록파일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리플 홀더분들 역시 리플도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리스크에 노출된 것은 없나 많이 우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리플은 괜찮냐고 질문을 하자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리플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노출 여부에 대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 전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리플 역시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회사라는 점, 그리고 포브스가 한 달 전에 미국의 20번째로 좋은 은행을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꼽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 리플의 잠재적 노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FTX 사태에서도 리플의 일부 자금이 해당 리스크에 노출이 되었었지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전혀 문제될 금액이 아니라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연쇄적인 영향은 없었고요. 이번에는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인 만큼 리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리스트 이외에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혹시나 만약 리플이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자산이 미국 예금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호받을 수 있거나 혹은 그 금액이 리플이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는 범위의 돈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CEO가 트윗에 본인의 순수한 추측에 의하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들을 폐쇄하기 위한 협력적인 노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결과는 은행들은 문을 닫았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은 여전히 실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뒤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지만 은행들의 파산을 가지고 올 수는 있어도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실리콘밸리 은행 CEO가 위기 직전 모 회사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주식 약 48억 원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분 매각 계획을 지난 1월 26일 금융당국 SEC에 보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해서 임직원의 지분 매각 시 미리 정한 날짜에 거래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CEO가 따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매각 계획을 보고하는 시점과 그리고 실제 거래 시점까지의 냉각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문제이고 또한 CEO가 매각 계획을 알렸을 때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본 조달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다면 그것은 더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법적 문제는 없을지라도 윤리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데 규제당국 SEC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연준 이사회 긴급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에 의하면 판사는 최근 전문가 배제와 관련 판결에서 XRP를 구매할 때 합리적인 XRP 구매자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논의하는 부분에서 마린뱅크 대 위버 사건, 판매된 물건이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생각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대법원 판례를 최소 3번 인용했다고 밝히면서 토레즈 판사는 이미 XRP 증권 유무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드튼 변호사는 해당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XRP 자체도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판사가 SEC의 약식 판결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데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토레스 판사가 배심원 없이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존디든 변호사는 여전히 배심원 심판 옵션 역시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C가 또다시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P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SEC 위원 2명 모두 공화당 출신인데요. SEC가 다른 자산 ETP와 다른 기준을 비트코인 ETP에 적용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규제와 기준이 규제기관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법적인 약속이고 사회적인 약속을 규제기관이 더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규제를 준수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